진짜 이거는 뭐 조선 사이키델릭입니다. 너무너무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관광버스 아줌마들 사이에 껴있는 저를 상상하고 그랬거든요. 그 진짜 한 7번 트랙부터는 이 정신이 아스트랄계로 확 가버릴 것 같은 뽕짝이라는 것, 그리고 사장되어가는 음악 장르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왜 이래 찾아왔노 싶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공지를 드렸었거든요. 영상 한 3, 4개 정도에서는 계속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음악 얘기랑 그 영화 얘기랑 이런 것들을 다 분리화 시켜가지고 저만의 음악 티어 리스트를 매겨본다거나, 좀 앨범 심층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감상회를 열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자주 찾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편 한 편 만드는 거에 너무 공을 크게 들이고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산시키면서 제가 좋아하는 여러 뭐 서브컬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음악 컨텐츠라든가 사람 사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컨텐츠를 분리화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1시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드는 거랑 30분짜리 영상을 2개 만드는 거랑 뭐가 더 힘드냐고 하면, 저는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너무 긴 러닝 타임을 조금 분산시키는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는 음악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유롭고 즐겁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파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분리돼 가지고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컨텐츠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더 자주 찾아가는, 더 재밌게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충대충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지난 영상에서 보니까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 점점 칠해져 가는 뭐 딥그린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셔츠 입고 나오고 막 하다가, 지지난주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후리스 입고 나왔잖아요. 후리스 그 다이소 후리스인데 되게 편하게 입고 온 거 보고, 아 내가 좀 너무 대충 해갖고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다시 셔츠로 입고 이렇게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셔츠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편하게 후리스 입고 니트 입고 찍어야지 해갖고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저만의 그런 예의를 갖춰가지고 또 여러분들 앞에 나설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한 곡씩만 들고 오고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갈수록 앨범 전체를 들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앨범 전체 통으로 돌리는 이런 문화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더 큰 즐거움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앨범 전체에 대한 이야기와 감상평 이런 것들을 전함과 동시에 장르 불문하고 티어를 쫙 만들어가지고 WS, S, A+, A, B, C, D 이런 식으로 차트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주 리뷰하는 앨범 티어를 매겨볼 겁니다. 제 주간 80, 여러분들의 의견 20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마다 조금씩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 볼 거고, 코너를 새로 판 만큼 첫 번째 앨범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하지? 요새 뭐 저번 주에 로잘리아 이야기도 했고, 디종의 베이비, 그리고 선 오브 스월기 뭐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좀 더 과거로 내려가다 보면 뭐 핑크 플로이드도 있을 거고, 비틀즈의 리볼버 이런 앨범도 있을 거고, 클래식에다가 완전히 뛰어난 앨범이라고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앨범이라고 평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서 듣기엔 귀찮은 그런 앨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제가 대신 듣고 여러분들이랑 감상평 나누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장르 불문하고 다 들고 올 거고, 또 티어도 매겨보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갖고 뭘 들고 왔냐, 진짜 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발매가 된 지가 조금 된 앨범입니다. 한 3, 4년 된 앨범이고, 나온 지가 4년이 다 되어가는 앨범인데, 요새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내가 요새 많이 듣고 있는 앨범을 첫 번째로 들고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250의 뽕이라는 앨범입니다. 뭐 이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라거나, 또는 뽕짝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저급하다고 여겨지는 사운드 장르를 이렇게 들고 온 거에 대해서 미쳤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역시도 뽕짝이라는 그 음이라든가 리듬감 이런 것들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진짜 싫어했고, 좀 혐오했던 사람으로서 뭐 휴게소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하면은 그 앞에 그 트럭 같은 거 장사진 쫙 쳐놓고 싸구려 장난감이라든가 뭐 지팡이 이런 거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옛날에는 진짜 그 카세트 테이프만 파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휴게소에 가보면은 막 뽕짝 가라 이렇게 막 틀어놓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 잠깐 듣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그 현장을 빨리 빠져나오고 싶고 그럴 정도로 이 뽕짝 가락이라는 것, 이 막 이렇게 싸구려 같아 보이는 저급해 보이는 사운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을 듣고 나서 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어찌 보면 이 뽕짝 가락 그리고 트로트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사운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를 두 번 다시 들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앨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미친 듯이 빠져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사운드를 또 좋아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조선 사이키델릭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진짜 한 7번 트랙부터는 이 정신이 아스트랄계로 확 가버릴 것 같은 새로운 앨범을 들을 때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앨범을 저는 뛰어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이 250 아저씨의 뽕이라는 앨범은 굉장히 특별한 앨범입니다. 그 주관적으로 명반의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반복 재생해서 내가 몇 번이고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그게 1번입니다. 그게 1번이고 그 뒤로부터는 장르에 대한 뭐 확연한 굳건한 자세, 앨범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흘러가는가,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인데 앨범 안에 메가 히트곡 몇 곡이 있다고 해서 그 앨범이 무조건 좋은 앨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앨범 안에 있는 그 좋은 몇 곡들을 다른 곡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결코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250의 뽕 같은 경우에는 다음 트랙이 계속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제 주관에서는 꽤나 역사에 남을 만한 명반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 모든 것이 꿈이었네 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꽤 긴 곡입니다. 요새 명곡이다 하면은 3분을 넘기지 않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노래는 4분을 조금 넘기는 그런 노래예요. 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옛날 어르신들이 입에 달고 부르고 다녔던 그런 노래가 흘러져 나오게 되는 것인데 꽤나 좀 듣기 좋습니다. 이게 마치 동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향수와 시골 뭐 처갓집 이런 분위기, 처마에 앉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부채질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심상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묘하게 굉장히 슬퍼요. 굉장히 슬프고 완전히 뭐 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지 않은 듯한 할아버지가 노래를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느낌인데 김수일 님이라고 하십니다. 김수일의 미공개곡을 250이 편곡해서 앨범에 수록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 목소리가 가사 마디 안에서 발성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근데 그게 더 현실감 있고 또 정겨운 느낌 들어가지고 좀 계속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트랙을 딱 듣고 났을 때 이 앨범이 도대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되게 높이게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뱅버스예요. 이게 타이틀곡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타이틀곡이 두 곡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뱅버스인 것입니다. 완전 여기서 이제 드리프트 확 꺾게 되는 거죠. 완전 그냥 뽕짝. 지금 완전 관광버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노래 너무 싫어했거든요. 이런 박자에 춤을 추는 어르신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미쳤어. 지금 너무 관광버스. 제가 싫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듣게 됩니다. 이게 완전 킥이에요. 뱅버스. 이게 댓글에 보니까 뭐 한국의 다프트 펑크 아니냐, 앨범 사러 간다, 카세트 테이프 좀 내주십시오, 빵빵 빵빵. 이게 진짜 개킥인데 완전 종반부에는 거의 카트라이더 부금 같은 느낌도 들어요. 듣는 재미가 있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관광버스의 통로에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다 나와가지고 막 이래갖고 막 선캡 쓰고 막. 그 다음은 바로 3번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박사. 이 박사 그는 천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 이야기 이 노래가 250 이뽕이라는 앨범 중에서 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제가 많이 듣는 곡이에요. 오묘하게 굉장히 사이키델릭하면서도 우리나라 그 뽕짝의 그 싸구려 느낌도 나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서라운드로 반복해서 들리는 이 박사님의 가벼운 보컬 이런 것들이 귀를 다라락 때리게 되는데 진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이에요. 그리고 5번 트랙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유령 같은 음이 나오고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좀 떠오르는 그 안개 속에 사라져버린 그 연인을 그리는 듯한 그런 되게 오묘하고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약간 나레이션 튀어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유령같이 사라져버린 그녀를 찾아서 아저씨 톤으로. 그 다음 또 이야기해볼고 바라보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한 2대장 2등으로 많이 듣는 곡인데 미쳤어요. 플래시 게임 중에 중림고수라고 있습니다. 그 화살 키 커서 화살 피하는 그 게임 있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은, 싸구려 같은 그런 탈을 쓰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의 다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쉽게 볼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온 스테이지에 이걸 라이브를 한 게 보컬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라이브를 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직접 음악을 그 연주해 주시는 그게 있는데 엄청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온스테이지 버전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없고 막 미치겠는데 약간 막 가야금 튕기는 것 같은 약간 일본틱한 느낌도 들고, 원래 뽕이라는 게 일본의 엔카라는 장르에서 비롯된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해가 확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8번 트랙인데, 이 8번 트랙이 또 대망의 트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뉴진스가 확 들려요. 디토라는 노래가 같이 떠오르기도 하고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묘하게 뭐 이렇게 이상한 막 금광 캐는 듯한 그런 곡괭이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서 뉴진스의 노래들이 들리고, 당연히 이 요강 아저씨가 뉴진스의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겠지만 그 묘하게 연관성이 보이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 직접 뽕짝 가락이다, 뽕에 기반한 음악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그런 색채를 띠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계속 손이 가는 트랙입니다. 다음이 9번 로얄 블루. 폰트 옛날 한 80년대 약간 청바지 젊음을 입는다, 잠뱅이진 뭐 이래가지고 파란색 글자에다가 그 스트로크 딱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떠오르는데 이거 노래가 진짜 멋있어요. 저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멋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한 곡에서 하우스, 프로그레시브 재즈 이런 풍들이 다 겹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트로트도 아니고 클럽 음악도 아니고 집단 기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레드글라스입니다. 레드글라스, 이거는 샘플링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인의 카네이션 추억의 꽃다발이라는 곡에서 샘플링을 가져온 곡인데, 백정장 같은 거 입고 고백하러 가는 느낌이랄까,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런 가락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게 최대한의 표현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바로 휘날레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절대 뭐 가볍거나 댄스 음악에 가깝진 않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휘날레를 장식하는 곡인데 오승원이라는 가수분이 노래의 보컬을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근데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리신 분들도 언젠간 한 번은 들어보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아기 공룡 둘리의 그 주제가 그리고 삽입곡인 비눗방울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딱 듣고 너무 익숙한 목소리여서 이제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오승원 이분께서 보컬로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다 나한테도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오승원 선생님이 부른 휘날레는 1980년대 노스텔지어로 완성하는 곡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선생님과의 작업은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인터뷰이가 질문했어요. 이호공 아저씨가 안면도에 칩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별로 할 게 없다 보니까 밤에 유튜브를 보는 게 큰 낙이었는데, 그때 2013년에 오승원 선생님이 한 공연에서 노래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놀랐다. 아기 공룡 둘리의 주제곡의 첫 소절을 부를 때 관객들이 모두 나같이 반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울적해지고 반갑고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나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억이라는 것이고 또 가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우리는 변해가기도 하고 또는 그 시절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멋만 커버리고 사회에 맞춰서 바뀐 척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음악들은 우리를 그때 동심으로 확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현재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그런 울적함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추억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픈 걸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먹먹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댓글에 다 그 시절이 그립다, 엄마가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새삼스럽게 소리의 힘을 느껴보게 되었다.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여기 한마디에 1000여 명의 댓글을 달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휘날레라는 곡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적어도 그래요. 근데 이거 듣는 것만으로 뭔가 그 둘리 생각이 나거든요. 오승원 선생님의 그 보컬이라는 게 워낙에 색채가 뚜렷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의 느낌을 떠오르게 만들고, 저도 둘리 세대는 아니지만 어릴 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틀어놔 주시면 한 번씩 보고 그랬거든요. 완전 애기 때인데 한 6살 때 7살 때 이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전히 좋은 기억이고, 그 당시 안개 끼인 듯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앨범이 전체가 다 끝나게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앨범이었어요. 이 앨범을 밖에서 처음 들었는데 빨리 이거 들으면서 집에서 춤을 추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관광버스 아줌마들 사이에 껴있는 저를 상상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고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줬잖아요. 이거는 저한테는 무조건 명반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통 그렇잖아요. 뽕짝이라는 그런 것으로 앨범을 만들면은 다시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그냥 몇 번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며칠 새에. 저한테는 너무너무 강력한 앨범이에요. 어제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250 아저씨의 뽕이라는 앨범을 리뷰할 거다, 첫 앨범으로 선정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뽕짝이라는 것 그리고 사장되어가는 음악 장르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을 좀 토로했었어요. 사라져가는 것 그리고 사장되어져 간다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윗세대랑 현세대랑 그 윗세대랑 쓰고 누리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랑 저희 어머니 세대랑 제 세대가 쓰는 사투리가 각각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할머니랑 한 번씩 뭐 대화할 일이 있으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단어 선정이라든가 말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해도 당연히 다 얘기가 통하지만 한 번씩 엄마가 쓰는 특이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쓰는 사투리라는 것은 이제 없어질 사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언어적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라져가는 하나의 언어일 수도 있겠다, 고유의 언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동년배 어른들이랑 아니면은 좀 더 윗세대 어른들이랑 얘기할 때 존댓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존댓말이 뭐뭐 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했으예,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카자흐스탄 지방 쪽에 고려인들이 쓰는 말이 또 있습니다. 유튜브에 남아있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는데, 고려인들이잖아요. 중앙아시아 쪽에 사시는 분들인데 카자흐스탄 고려 할머니가 쓰는 그 말에도 사장된 사투리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 100번 넘게 봐가지고 그거를 기억을 하는데, 여기 유튜브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대화사를 외웠어요. 인터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숨겼는지 좀 이야기 좀 하오. 뭐 무슨 숨기겠어, 그저 이제 먹을 거 들어도 다 배차 숨기고 배차 숨기고 이렇게 하고 팔라 못 땡겨. 그래도 달겠어, 조금씩 달겠어, 뭐 매다 아니다. 비노그라도 우리 마당에 싹 얽었어. 봄에 고려암이 하나 있는데 한제 나오면 자꾸 원래 고려말 좀 해보기요. 원래 말하는 게 정말 재밌어. 원래 말하는 게 정말 재밌어. 좀 해보기요. 자꾸 나를 말 시켜. 자꾸 나를 말 시켜. 무슨 고려말 하기 그렇게 계속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경상도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나름 들을만 할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런 말을 쓰시거든요. 심는다라는 말을 숨군다라고 하고, 얼겠다, 달겠다, 그 열렸냐 달렸냐 이 말이거든요. 연변 말투랑 뭐 경상도 말투랑 이게 다 섞여 있는 말투인데, 그런 것처럼 저까지는 알아듣겠지만 저희 조카 세대까지는 이거 말을 못 알아듣겠죠.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뭐 이런 것처럼 사장되어가는 말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장되어가는 음악 장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뽕짝 가락이라는 게 유난히 좀 저급하고 좀 저질 취급을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야금이라든가 클래식한 국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라 차원에서 보존을 하고 아카이브를 남기고 있지만, 그거를 찾는 특정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뽕짝이라는 거를 너무너무 좀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뭐 이 앨범이 아니면 뽕짝을 뭐 찾아서 듣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이 박사 선생님의 음악도 전혀 듣지 않고요. 휴게소에 나타나시는 그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카세트 테이프 싣고 싸구려 장난감, 등산 스틱, 카세트 테이프, 주윤발, 주성치를 이야기하고, LG보다는 금성이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한 그분들이 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셔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 이 뽕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사운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분명히 우리나라만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이라고 한다기보다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뽕짝이라는 것이 변형을 주기도 어렵고 다른 장르랑 합쳐서 복합적인 사운드를 내기에도 가지고 있는 색채가 너무너무 강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250 아저씨가 2017년부터인가 18년부터인가 뽕을 찾아서라는 바나TV에 뽕을 찾아서라는 뽕이라는 앨범을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일대기를 담은 다큐가 있어요. 1화부터 5화까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저 그거 앉아가지고 이 250의 뽕을 듣고 나서 앉은 자리에서 그 1부터 5화까지 그냥 빠진 듯이 다 봤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음악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그 뿌리를 완전히 찾고 현 세대에도 그 뽕의 바이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자기 음악을 들려주고 그분들의 비전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앨범의 그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시는 게 진짜 리스펙하고 멋있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조선 사이키델릭입니다. 너무너무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여기 안에다가 그 여러 가지 샘플링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대적인 사운드를 많이 넣기도 해가지고 그 국밥인 줄 알고 먹었더니 그 로제 파스타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직접 이거는 문화유산이다 라고 해서 보존을 하려고 하는 거랑 그냥 하나의 그냥 변주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의 그 변주된 싸구려음이라는 것이지 뭐 보존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엄청나잖아요. 우리만의 것 그리고 또 우리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방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주도 방언 저희 하시는 분 머랭하멘 그분 또 그 제주도 방언을 컨텐츠로 여러 가지 뭐 하고 계신데 제주도 말이 사장되지 않게 그 문화의 뿌리를 쭉 잡고 이어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분 진짜 좀 리스펙합니다. 그 웃기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되게 좀 재밌게 하시는데 그렇게 재밌게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뽕이라는 앨범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장되어가고 있는 우리만의 소리, 뭐 말 이런 것들이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하위 문화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뽕이라는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 좋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1, 2번 트랙까지 왔을 때 뽕짝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거지 같네 하고 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 믿고 한번 쭉 계속 끝까지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고도 별로면은 인정하겠습니다. 별로인 걸로. 티어를 한번 매겨봅시다. 아 좀 두근두근하네. 그 명반 기준이라는 게 일단 1번이 다시 몇 번 들을 수 있느냐 그게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두고두고 계속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B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하나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 이제 A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앨범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띠는가?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엄청 연관성 있게 하나의 트랙처럼 들리게 만드는 매력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까지 가기에는 어렵고 첫 앨범이고 뭐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뽕이라는 앨범 과감하게 A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고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음 앨범을 어떤 거를 들고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것 같은데 또 새로 나오는 앨범들 또 이런 앨범 저런 앨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다 들고 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거 다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더 이야기 나눠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라이브 컨텐츠를 하면서 같이 들어보면서 그것도 재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겠죠? 여튼 뭐 제 주관에서는 A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저는 또 뽕을 들으면서 저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그럼 뭐 코너 속의 코너로 챗GPT한테 이 뽕이라는 앨범의 티어를 한번 매겨달라고 해볼까요? 내가 뽕이라는 앨범을 리뷰를 하고 티어를 이렇게 때 공신력